안녕하세요. 한국 베이비 사인 헤라쌤 이근정입니다. 네, 제가 이 영상은 먼저 칠기를 이번에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좀 드리고, 그리고 다시 브레인 사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 칠기를 먼저 시작하시는 어머님들이 지금 처음 오시는 분들은 우리 6기 어머님들도 해보셔서 아시지만 좀 어리둥절하고 뭘 보면은 되게 뭐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좀 복잡해 보이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해보시고 나면 되게 간단하면서도 아이랑 놀아줄 거리가 점점점 많이 생기시는 거 느끼시잖아요. 자, 7기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어머님들 이 영상을 보시면요. 일단 베이비 사인, 브레인 사인 어떤 것을 선택하셨던지 간에 아기를 키우면서 우리가 이렇게 육아하는 기간에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을 이 시기에 엄마와의 즐거운 상호작용을 위해서 베이비 사인 노래 동화만한 게 없습니다.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20년 가까이 베이비 사인을 하면서 단순히 사인 동작을 알려주는 그런 베이비 사인이 아닌 사인 동작 역시도 엄마와 아기의 의사소통할 수 있는 즐거운 도구로 그렇게 써야지, 사인을 알려주기 위해 뭐 주입식으로 아이한테 동작만 알려준다거나 그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년 가까이 베이비 사인을 알리기 위해서 했던 것은 엄마와 결국에는 즐거운 상호작용, 그리고 엄마와의 아주 풍부한 언어 환경, 그리고 재미있는 놀이들,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베이비 사인도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 사인의 동작에 국한돼서 어려운 동작을 뭐 알리거나 이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베이비 사인 노래 동화는 어머님들이 익히 아는 노래가 한 30% 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쉽게 뭐 배우고 익힐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이걸 받았어. 상품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USB를 꽂아서 노래를 들으세요. 예, 노래를 들어서 이거 내가 아는 노래네. 나 이거 처음 듣는 노래인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 이거 동요 집에 있어. 뭐 이렇게 들리는 것들을 내가 아는 노래, 처음 듣는 노래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런데 흥얼흥얼 듣지 마시고 좀 가사를 보면서 들어야 되는데, 그 가사가 어딨냐? 동화책에 있습니다. 예, 동화책과 가사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이 동화를 먼저 노래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동화 노래를 외우시면 곧 동화의 48권에 있는 동화책을 다 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어느 때 책을 보더라도 아이에게 노래반, 이야기반 이렇게 해서 뮤지컬처럼 들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극 영화를 봐도 노래가 이렇게 섞인 걸 보면은 내용 전달이 어때요? 뭐 가사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감정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사가 정확하면 그 노래에 어때요? 그 어떤 의미나 그런 게 더 많이 전달되고 더 집중해서 보게 되고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더 멋지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봐도 아이 입장에서 동화책을 봐도 엄마가 노래도 불러주고 제스처도 하고 큰 동작도 하고 이러니까 제가 늘 뮤지컬처럼 아이가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렵지 않게 먼저 노래를 익히시고 그리고 동화책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하셔도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워크시트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가끔 이제 이거 종이로 된 거 찢어지잖아요. 아이한테 주기 겁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장난감으로 그냥 주는 플라스틱 도구는 물론 아니죠.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또 좋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비용이 점점점 비싸지잖아요. 사실 뭐 몇십만 원짜리 5, 60만 원 이상 넘는 것들이 플라스틱 도구로 되어 있어서 누르면 소리 나고 또 뭐 동작이 있고 이런 것들이 가격이 비싼 반면에 효과 면에서는 훨씬 더 적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각 책마다 놀잇감들이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지만 그게 깍꿍놀이도 되고 또 이렇게 움직이는 플랫북도 되고 또 이렇게 인형극도 되고, 이런 페이지마다 새로운 엄마가 보여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결국엔 엄마의 음성과 엄마의 동작과 엄마의 재미있는 목소리가 섞여서 아이가 볼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 어린 연령은 치우시면 되고, 조금 큰 연령 아이들은 주면 자기가 엄마를 똑같이 모방하죠. 그래서 엄마 앞에서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워크시트가 함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놀다가 보면 종이로만 놀았으면 어때요? 약간 실물이 있으면 좋잖아요. 실물들이 같이 놀면 좋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사과가 쿵이라는 동화책이, 우리가 육기가 얼마 전에 했던 동화책이잖아요. 사과가 쿵 떨어졌어요. 커다란 사과가 쿵 하고 바닥을 퉁퉁 치면서 1 부터 5 까지 숫자도 세어 보고, 그리고 사과가 하나 둘 다섯 개 있는 그 워크시트에 있는 놀이도 해 보고, 노 어 뭐 처음부터 하면 노래를 외웠어요. 그럼 사과가 쿵, 사과가 쿵쿵, 사과가 쿵쿵쿵 하면서 엄마가 노래를 불러주면 소리도 내주고 재미있는 음성을 해서 "사과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해 주다가 책을 보면 그게 그대로 있으니까 책을 보면 엄마의 음성이 그대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는데 거기다 워크시트로 사과를 엄마가 툭툭 떨어뜨리면서 놀았어요. 사과나무도 보여주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실물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럼 어때요? 집에 있는 사과를 냉장고에서 꺼내서 "이거는 사과야. 사과. 엄마랑 사과. 사과가 쿵 책 봤지. 그러면 사과, 우리가 사과 어떤 거 있나 볼까?" 하면서 뭐 초록색 사과, 빨간색 사과,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분은 뭐 홍옥이나 뭐 부사나 이런 사과들 이름도 아마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애가 뭘 알아? 알아요. 저는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차이점이나 이런 것도 설명해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린 연령은 사과. 향기롭다. 이게 사과 냄새야. 달콤한 사과 냄새. 그리고 사과는 빨갛지, 만져볼까? 아, 차가워. 냉장고에 있었으니까 더 차갑네. 사과는 차갑고 딱딱해요. 이러면서 사과의 느낌, 감촉, 향기, 그리고 맛까지, 그리고 어떤 소리가 나는지, 뽀독뽀독 소리 나는 거, 아니면 쫙 반을 쪼개서 쫙 갈라졌을 때 나는 소리, 이런 자극들을 전부 다 아이가 보는 앞에서 함께 해 보라는 거죠. 매번 사과할 때마다는 힘들겠지만 이번 주가 사과 주제면 아이 앞에서 사과도 잘라 보고 사과 씨도 한번 보고 사과의 속모습도 보고 겉모습도 보고 껍질도 만져보고, 그래서 사과즙도 짜서 먹어보고, 이런 식으로 사과를 충분히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정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 주일에 한 것만 해요?'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작을 수도 있지만, 매주 이런 식의 놀잇감을 해 준다면 엄청난 양의 놀이들이 생기는 거고, 아이는 엄청 풍부한 그런 언어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된답니다. 그렇게 해서 매주 아이와 놀아 봤더니 우리 아이가 이런 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이런 거는 좀 관심이 없어 했어요. 우리 애는 이런 것들을 다음에는 더 추가해서 놀아 주어야 되겠어요. 덕분에 야외에 가서 뭐 할머니 농장에도 다녀왔어요. 마침 이번 주가 사과 주제였네요. 이런 식으로 어머님들이 글을 남겨 주시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런 걸 자극을 그동안 많이 못해 줬구나.' 하면은 좀 더 자극을 이번 주 많이 해 주면서 그런 후기들도 남겨 주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예요. 엄마표 문화센터를 시작한 지는 사실은 오래되진 않았죠. 제가 거의 20년 가까이, 거의 한 18년 지금 이렇게 하면서 주로 문화센터,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수업하는 거, 그다음에 어린이집 교사들한테 교육하는 거, 그리고 엄마들한테 가끔 특강 정도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엄마들에게 이렇게 직접 알려드리고 서로 피드백을 받고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는 이 베이비사인 맘카페 공간에서 더 활성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엄마가 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해도 엄마가 직접 어 와서 수업을 참여하고, 그리고 그것을 집에 가서 이렇게 계속 일 주일 동안 놀아 주고 다시 오신 분하고, 또 그냥 잠깐 놀고 그냥 "선생님 안녕." 하고 새까맣게 잊어버렸다가 다음 주에 오는 아이들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1년 수강을 하고 나도 차이점이 엄청나게 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머님들이 저와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일 주일에 한 권씩, 한 권씩, 한 권씩 이 책을 아이들이 서서히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언어의 어떤 자극의 그 양이 많아지고 엄마의 언어 환경이 풍부해지면 아이들은 저절로 언어가 풍부한 환경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똑똑하고 인지력도 높아지고요. 두뇌 회전력도 높아지고 사고력, 그다음에 뭐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전부 다
좋아지기 때문에 저와 함께 베이비 사인, 브레인 사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베이비 사인 하고 브레인 사인 하는 애들은 너무나 잘 스무스하게 따라가는데, 아마 24개월 이후에 약간의 언어 발달이 지연됐거나 이런 아이들이 브레인 사인을 하시면, 네, 언어 폭발이 일어나기 전 단계, 우리가 정말 정말 많이 아이에게 이런 언어 투자, 시간 투자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함께 칠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절대 어렵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지금 이 영상 찍기 전에는 조금 밝게 전달해 드리려고 생각했는데 새벽 1시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시작하기 전에 11월 마지막 주쯤에 한 번 더 촬영을 해서 다시 또 새로운 분들 계시면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거나 사인하면서 좀 뭐 아닌 것 같다도 괜찮고, 뭐 좋았다도 괜찮고, 어떤 것이든 괜찮아요. 베이비사의 맘카페가 서로 육아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카페였으면 좋겠고,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하시면 뭐 조금 늦으면 하루 이틀이라도 그 안에 대답을 해드리던지, 그리고 가능하면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대답해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칠기 엄마표 문화센터는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뭐 금액이 비싼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돈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책을 어차피 아이에게 좋은 책 한 질 샀다 생각하시는데, 그것을 그냥 뭐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걸 제가 200% 이상 더 활용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같이 어머님이 똑같이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더 풍부하게 이제 뭐 집에 있는 도서까지 연계해서 한다거나 놀이를 하나 더 추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만들고 나서, 그리고서는 1주, 2주 후기를 올려주시고 3주 차쯤 제가 이제 선물 신청하세요 이러면은 제가 문화센터에서 나눠드렸던 스프링 워크북이 있어요. 그것을 보내드리면 좀 더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지금 문화센터 수업이 많이 멈췄기 때문에 그걸 어머님들한테 그렇게 드리려고 생각하고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많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그동안에 노래 많이 외워 놓으세요. 노래 많이 듣고 흥얼흥얼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불러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